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한번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요. 오늘 영상은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먼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번 기업의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조달을 안 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기업 내부에 돈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자본이 되겠죠. 영업 실적으로 쌓아둔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기업은 많지 않죠. 대부분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은 부채죠. 타인 자본,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은행에서 차입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까다롭죠. 돈이 넘치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차입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차입금이 많은 기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입금을 조달하지 못해 다른 방법을 찾는 거고요. 은행에서 사실 거절당한 것이죠. 차입금도 아무 기업에게나 빌려주진 않습니다. 차입금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회사는 회사 사채를 발행하게 되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입금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게 되고요. 흔히 회사채라고 말하는 사채입니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결정되는데 지금 BBB 기업 같은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6%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일반 회사채로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이제 회사채에 여러 가지 옵션을 붙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환사채가 있고요. 사채는 맞지만 사채만으로는 사채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으니까 사채에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신주인상권 부사채라는 것도 있고요. 비슷한 개념이죠. 일반 사채로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주식을 붙여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이 이제 주식입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방법이 주식인데요. 사채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권리로 유혹을 했던 부분 살펴봤죠.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자기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어쩌면 살을 깎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입니다. 기업이 이제 마지막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유상증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주 배정이 있죠. 기존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파는 방법이고요. 또 한 번은 제3자 배정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 기관이라든지 새로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게. 일반 공모와 다른 점은 대상자가 미리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미리 살 사람, 기업이라든지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호재로 작용한 부분은 이 제3자 배정이 많습니다. 투자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3자 배정 유상증직은 투자자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기업에 투자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공개 모집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주주 배정과 합쳐서 일반 공모를 합쳐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많이 진행합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면 주주 배정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기업도 이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실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발행하려고 하는 신주는 800만 주입니다. 정해져 있고요. 지금 액면가는 500원이고,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하죠. 시설 자금에 1200
1026억 원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운영 자금에 약 56억 원, 뭐 기타 자금 30억 원 정도 해서 대부분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투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고요. 주요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유상증자 권리락이 10월 21일입니다. 즉 지금 유중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될 수 있는 권리는 20일 날 생기는 거고요. 20일 기준으로 지금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21일부터 신주 인수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잘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를 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한 주당 배정 비율을 이제 산출한 부분입니다. 한 주당 배정 비율은 0.2505 등등등이 있는데요. 100주가 있으면 25주를 새롭게 신주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1주 미만은 절사하고요. 다음 일정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락 이후에 신주 인수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이 신주 인수권 생긴 권리를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매매할 수 있습니다. 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권리 자체를 신주 인수권이라는 이 옵션을 판매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신주 인수권 상장 거래 11월 9일부터 11월 15일 안에 팔지 않는다면 구주주 청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청약을 하는 날짜가 있죠.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 이 이틀 동안 청약을 하시는 겁니다. 뭐 청약하지 않는다면 그냥 신주 인수권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아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만약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신주 인수권 자체만 이렇게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유념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어찌됐든 본인에게 생긴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주 인수권, 수익증권 주문을 거래하실 수가 있는 이 날짜에 11월 9일부터 11월 15일 날 판매를 하셔서 이렇게 별도의 이제 수익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는 참고로 상하한가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주식과 마치 현재가가 수시로 변동하고 사실 이 당시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는 이 시기에는 유상증자 청약 가격도 정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동성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리한 옵션을 권리를 하나 더 쥐어진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리락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20일까지 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이런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지 위에서 살펴봤죠. 위에서 살펴봤듯이 한 주 미만은 절사로 했을 때 100주를 갖고 있으면 25주의 신주를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초과 청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과 청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무조건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초과 청약 비율 보시면 배정 신주 한 주당 0.2주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00주가 있으면 25주 신주 인수권 플러스 거기에 한 주당 0.2주씩 계산하면 5주가 되죠. 그러니까 총 30주를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약만 할 수 있는 것이 꼭 받는 건 아니고요. 꼭 받는 건 25주고 초과 청약은 실권주가 생기는 부분 또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발생 분에 한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실권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실권주에 대해서는 제가 또 후반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주주 배정 일반 공모 방식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기업에 신규 시설하는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면 사실 이러한 가치의 정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겠죠.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속도와도 비례하니까요. 사실 일반 기관들에 비해 개미들이 자주 털리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애초에 접근하고 수집하는 정보의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의 같은 경우도 공시 내용을 보시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죠. 유중 전에 공시했던 1,500억 수준의 시설 투자 내용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삼성전자와 거래가 많았던 기업인데요. 이번 시설 확대는 결국 삼성 스마트폰 반도체 칩 테스트 패스킹 생산 확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부분 삼성전자 없으면 이렇게 재미없는 부분이죠. 삼성전자 물량이 없으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스마트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해당 물량이 늘어난 것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정보를 갖고 보면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 남짓이었습니다. 즉 기업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수주 물량은 들어오는 상황인데 유상증자로라도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분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의 가치가 약 1,141억 원 수준인데요. 이번에 조달하는 유상증자의 규모가 1,120억 원입니다. 결국 비슷한 수준이죠. 경영권의 문제로 제3자 배정은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3자 배정으로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확실한 수주 물량을 확보한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뿌려진 걸 보면 기업 차원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뿌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번 유중 성공을 위해서 기업은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신주 발행 가격 확정 예정일이죠. 2021년 11월 24일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주가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분율이었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 최대 주주는 제3자 배정이 아니고요. 주주 배정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최대 주주도 현금을 내야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42%인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면 최대 주주에게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 권리를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각분의 비용으로 지금 일반 공모에 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공시를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최대 주주의 청약 참여가 일반 기존 구주의 권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본인이 기존 구주가 갖고 있었던 그 신주 배정 권리, 신주 인수권이라는 이 권리 자체를 팔아서 언제 팔 수 있다 그랬냐면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팔 수 있다 그랬죠. 이때 팔아서 이 판 자금으로 지금 일반 공모에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최대 주주는 일정을 보시면 1,120억 원 유중 규모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도 지분율 20%로 계산하게 되면 최소한 224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 최대 주주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주 인수권을 매각을 하고 그 보유하고 있었던 신주 인수권 가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매각을 통해서 일반 공모 2021년 12월 2일부터 3일 날 실시하는 일반 공모로 주식을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방식이라 주주들한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그 권리만을 팔고 그 판 권리를 판 돈으로 일반 공모에 참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최대 주주는 신주 인수권을 매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 정확한 발행 가격이 산정이 되냐? 11월 24일 날 발행 가격이 확정됩니다. 이 발행 가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결국에는 주가가 오를수록 유중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테고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겠죠.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유상증자 이 다음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의 스탠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계약 물량을 확보받아서 캐파를 늘리려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아니면 작정하고 다른 마음 품은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저의 우려는 이제 다음인데요. 삼성전자 물량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기업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남는 구조였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우려를 덮을 만큼 물량 공세가 충분하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게 워낙에 매번 관련 시설 재투자가
많고 꾸준히 카펙스 지출을 이어가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한 회사에게만 물량을 몰아주지도 않고요. 이러한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서 결국 납품 단가의 하락이라든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쟁자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업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따져본다면 순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쌓여왔던 영업 구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물론 매출 물량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입니다. 마진이 그리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이죠.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적자 경영의 여파로 수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좀 비용 구조라든지 영업 수익률 등 마진율 등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지금 더불어서 무상증자도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무상증자는 주주 이벤트에 가깝고요. 이번 기업의 무상증자 비율이 낮아서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무상증자라고 보면 일단 기업의 호재라고 작용하는 분들이 많죠. 어찌됐든 이 무상증자는 100%, 200%가 아니기 때문에 20% 수준이라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상증자 이벤트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유상증자 흥행에 관심이 높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도 무상증자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상증자 일정 공시된 내용을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8일입니다. 결국 그러면 무증을 받으려면 권리락 전일 12월 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데요.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12월 7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실수 같은데요. 아마도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9일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은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등 무상증자라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상증자 이런 지금 무상증자의 일정대로라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상증자의 일정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9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본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팔아 자본을 조달하면 대부분은 높은 자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는 주식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자기 자본이니까 이자를 안 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식도 투자자분들의 요구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 수익률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 주식 발행으로 인한 자본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코스닥 기업의 경우 좋게 봐도 8에서 10% 수준이고요. 저의 지난 영상들 중에 DCF를 계산한 영상들 내용 보시면 자기 자본 조달 비용 CAPM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건 제일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이죠. 부채 자본 조달 비용, 부채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사채의 경우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4에서 7%까지 다양하고요. 차입금, 은행 대출은 1에서 3%까지 있습니다. 즉, 기업 재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역순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 못해서 못할 뿐이지 굳이 처음부터 비싼 조달 비용을 감당하면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이유를 찾긴 어렵습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영업으로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량한 기업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은행 대출, 차입금을 조달해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사채를 통해서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그게 안 된다면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사채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붙이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유상증자에서도 제3자 배정을 먼저 합니다.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금을 끌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공모 주주 배정은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이 자본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왜 은행부터 대출을 안 해줬는지 이미 많이 받았을 수 있겠죠. 또 일반 회사채 발행은 왜 실패했는지, 회사의 신용등급은 BBB입니다. 요즘 BBB 등급이 잘 안 팔리죠. 전환사채라는 메리트를 줘도 투자자들은 왜 외면을 하는지, 사실 이 전환사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그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봤듯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유상증자에서 제3자 배정도 이렇게 배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소액주주 비율이 70% 수준이니까요. 충분히 유증에서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봤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이 지금 이렇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매력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나가는 기업,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을 할인해서 주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유상증자입니다. 저렴하게 할인율로 주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할 이유를 찾는 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결될 만큼 기업이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되겠죠. 유상증자는 쉽게 지금보다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인된 금액보다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보면 구입하지 않겠죠. 지금 기업은 하나 머티리얼스라는 알짜 기업을 품고 있죠. 대주주로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대주주입니다. 현재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대부분 하나 머티리얼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는 하나 머티리얼스 유중을 통한 실설 투자 부분으로 지금 실적 기대감까지 하나 더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 머티리얼스도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까지 이번 유중을 통해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도 보는 겁니다. 지금 투자한 부분이 성과를 보이려면 내년 정도 어느 정도 실적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합 회사들도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회사들도 고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죠, 주식들이. 하지만 반도체 후공정 사업체 간 경쟁 심화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특히 이 기업이 이 유상증자를 청약하고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그 시기까지는 발행가액 산정일, 날짜로 치면 11월 24일이 되겠죠. 물론 이 이후에도 주가 관리는 기업 차원에서 꾸준히 신경 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호재로서 지금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투자하려는 게 시설 투자잖아요. 결국에는 이 신규 물량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계약건이 가시화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왜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 내막을 깊게 안 들여다 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충분히 지금 주가보다는 더 상승할 여력이 높은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더 자세하게는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유상증자 진행 과정과 절차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투자자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 그리고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기업은 철저하게 주가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내년에도 이 시설 투자에 대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권으로 나타나는 내년에도 그 실적 측면에서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 모멘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업 주주분들께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투자하시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